안녕하세요. 알면 한의원 대표 원장 김민환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틱까지 같이 존재한다면 이 아이의 틱의 원인은 완벽주의적인 성향, 이런 것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완벽주의적인 성향, 약간의 강박적인 성향이 어떻게 틱을 유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틱을 가지고 있는, 특히 뚜렛 장애 같이 심한 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FM대로 하는 아이들, 엄마 말,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어른들이 시키는 행동을 잘 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한 아이로 불리고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질까봐, 아니면 자기가 무엇을 잘 하지 못할까봐 스스로 불안해하고 긴장을 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고, 시작을 하더라도 쉽게 끝을 맺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서 틱, 심한 틱 장애인 뚜렛, 이런 증상들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아이들이 틱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박증과 틱과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틱, 특히 만성 틱 장애나 뚜렛 증후군처럼 가볍지 않은 틱은 여러 가지 다른 신경증과 동반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ADHD와 동반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그 외에도 강박증, 강박장애와 동반되는 경우도 상당히 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틱 장애는 왜 강박증과 쉽게 동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박증과 틱은 병이 발생하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강박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강박증은 강박적인 사고가 떠올라서 핵심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비합리적인 믿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문제의 출발입니다. 이런 강박적 사고가 반복적으로 떠올라서 불안함을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특정 행동을 하면 이런 강박적 사고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박적인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강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틱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합니다. 틱은 내 몸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 불쾌한 느낌이 출발입니다. 이상한 불편한 감각이 느껴지는데 특정 행동을 하거나 특정 소리를 내면 이 불쾌한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감각, 이상한 느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정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틱 증상 이전에 생기는 이상한 느낌, 불쾌한 감각을 전조충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틱과 강박은 비슷한 패턴, 비슷한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강박은 강박적인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면, 틱은 전조충동이 반복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즉, 이상한 생각이 반복되느냐, 이상한 감각이 반복되느냐, 이 차이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틱과 강박은 뇌의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뇌의 CSTS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강박증과 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박증은 틱과 결합을 해서 틱이 더 심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뚜렛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외설틱의 예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설틱은 뚜렛을 가진 아이들의 대략 30% 정도에서 나타나는데요. 외설틱이란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욕설을 반복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뚜렛이 있는 아이가 외설증을 보이는 이유는 그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부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욕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욕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둘 다 뇌에는 욕설이라는 이미지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핑크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분명히 핑크색 코끼리를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뇌는 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하겠다고 계속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뇌에 각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표현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합 음성 틱도 강박증과 틱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특정 단어를 반복한다거나 특정 문장을 반복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에게 왜 이런 틱 증상을 계속 반복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말을 해야 마음이 편해져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조는 앞서 설명드린 강박적 사고가 강박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즉, 틱과 강박증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또한 틱과 강박증이 결합이 되면 특정 틱 동작을 강박적으로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 환자들 중에는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꼭 문 앞에서 어깨를 3번 돌리고 목을 가다듬는 소리를 3번 내고 나서야 밖을 나가는 그런 아이도 있었고요. 자기 전에 자기 방에 있는 물건을 규칙적인 순서로 다 터치를 해야 되고 특정 틱 동작도 순서대로 해야 잠이 드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박증, 강박장애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도 강박적인 성향, 강박적인 성격 정도를 가진 그런 아이들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올바르게 잘 해야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본인이 세운 기준에 맞춰서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해야 되고 완벽하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나 숙제, 공부를 시작하는 게 힘든 그런 아이들도 있고 시작한 업무를 제때 마치지 못하는 아이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숙제나 공부를 하다가 조금만 잘못되면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이런 불안에서 조금만 더 심해지면 그것이 바로 강박증입니다.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 강박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항상 불안하기 쉽고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도 긴장하고 불안해 있을 때는 감각이 예민한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을 때는 조금만 소리가 나도 큰 소리가 난 듯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은 항상 그런 상태에 긴장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예민해져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틱인데요. 앞서 틱 증상이 생길 때는 내 몸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이 선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불안도가 높고 긴장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감각이 과도하게 예민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부위에 문제가 없는데도 아이 스스로는 거기에 불편한, 불쾌한 이상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반복적인 틱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틱이 더 심해져서 만성 틱 장애, 뚜렛 장애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의 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강박적인 성향, 강박증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강박적인 성향, 강박증은 불안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치료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안은 불안 장애의 불안과는 다른 불안입니다. 불안 장애는 아이의 외부, 나의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불안입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면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불안하다. 다른 친구를 만나면 긴장해서 불안하다. 아니면 아빠한테 혼날까봐 불안하다. 즉, 내가 아닌 외부 사람들 때문에 긴장을 하는 것이 불안장애라면 이런 강박적인 성향의 아이들은 누가 혼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숙제를 못할까봐 불안하다. 내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봐 불안하다. 나 때문에 일이 틀어질까봐 불안하다. 이런 식의 불안을 보이게 됩니다. 즉, 외부가 아닌 아이 스스로 아이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불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안 장애와는 조금 다른 식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도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불안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신체 증상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불안 때문에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병이 생겼기 때문에 불안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수면 문제와 장 기능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불안도가 더 올라갑니다. 신경 쓰는 일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숙면을 취하고 나면 그 신경 쓰는 것, 불안도가 많이 편해지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잠은 감정을 추스려주고 불안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고 불안도가 높아서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면 불안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수면 문제를 보인다면 반드시 수면 문제를 개선해 주어야 불안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 기능도 개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긴장하면 배가 아픕니다. 반대로 배가 아파도 불안하고 긴장하게 되죠. 이렇게 장 기능과 심리적인 긴장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장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만성적인 틱, 뚜렛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강박적인 성향부터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안을 진정시켜 줄 필요가 있고, 불안 때문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도 동시에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박적인 성향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로 나타난 틱 장애, 만성 틱 장애, 뚜렛 장애도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